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통계 마지막 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그래서 통계라면 통째로 통닭 생각하라 했어요. 통째로 다 계산을 해서 사실은 그것의 상대도수를 가지고 다음에 얼마의 확률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영상 두 개 간단히 볼게요. 여기서 제목이 뭐였냐면 왼손잡이가 천재일 확률이 높다? 라고 끝에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진짜 왼손잡이가 천재가 많을까요? 옛날보다는 점점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왼손으로 못 쓰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손으로 오른손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래요. right 오른쪽, right 쪽 오른쪽, 오른 방향이랑 오른쪽이란 얘기죠. 옳다란 얘기죠.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오른손 옳다란 얘기죠. 영어로도 그래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확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통계 뭐 배웠죠? 통계 줄기 잎 그림. 우리 지하철 그 노선도 말고 지하철의 시간표, 걔가 줄기와 잎 그림이다 그랬으며,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조금 이따가 지리산의 반달곰에 대한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살펴보았으며, 상대도수 그래서 누적도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수들을 다 더해서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누적해서 조사하는 그런 누적도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도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래프와 비율에 대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교과서 뒤에 확인하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두 개 잠깐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등 업적을 남긴 왼손잡이 중에는 예술성을 인정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오른쪽을 관장하는 좌뇌는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언어성 지능을, 왼쪽을 제어하는 우뇌는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동작성 지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사용하는 손에 따라 관장하는 뇌의 능력도 함께 발달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게 좌뇌, 우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더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뭔가 좌뇌와 우뇌가 서로 이제 교류를 함으로써, 이렇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런 복잡한 능력들이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에, 그런 것이 좀 더 정설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신이 주신 목소리를 가진 저 역시 오른손잡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말처럼 천재는 어느 쪽의 손을 사용하느냐가 아닌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까 유명한 왼손잡이를 보여줬지만 유명한 오른손잡이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근데 왼손잡이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옛날 사람들, 현대 여러분들은 왼손잡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쌍둥이들은 또 몇 명이나 되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물질들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은 이런 성격이 있다, 저런 성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그것이 지금 며칠째 보고 있잖아요. 그래프의 변화처럼 사람의 성격이나 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도 또 변해요. 사람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우리 태극기 보면서 얘기했어요. 서로 기분이 좋을 때 만나면 우정이 되고 친구가 되지만, 둘 다 기분이 나쁠 때 만나면 주먹질하고 싸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지리산에는 현재 반달 가슴곰이 모두 35마리나 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복원 사업에 힘쓴 결과인데요. 하지만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면 이 곰과 마주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록빛으로 한창 물들어가고 있는 지리산. 1년에 등산객 300만 명이 오르내립니다. 일부 등산객이나 마을 주민은 나무를 뜯거나 비박을 하려고 탐방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샛길로 다니면 반달 가슴곰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달곰 복원 사업을 벌인 결과 현재 지리산에 사는 곰은 35마리가 됐습니다. 곰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무를 채취하는데 많이 출현을 하고 그래서 보통 신경이 써진 게 아닙니다. 위치 추적기를 단 곰들이 10년 동안 활동했던 영역 정보 2만 개를 분석했습니다. 정규 탐방로에서 멀리 떨어진 파란 점들이 곰이 활동한 곳입니다. 탐방로와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머문 비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상대도수입니다. 반면 200m 떨어진 곳에서 곰이 활동한 비율은 9%, 500m 떨어진 곳은 30%, 1000m는 59%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피해 깊은 산속에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샛길로 들어서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산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미개체가 새끼를 양육하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탐방객이 새끼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달가슴곰 새끼 양육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새끼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멀리 있는 곰을 보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가까이서 마주치면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고 시선을 응시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편이 낫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그래서 저 도봉산이나 북한산이나 불암산, 수락산 주변에는 탐방로 주변에 고구마를 키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구마를 키우면 곰들이 내려와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파먹는다고 표지판도 써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주말 농장이나 그런데 고구마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냄새 먹으려고 동물들이 온다고 합니다. 아까 상대도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으며 탐방로에서부터 이 거리도 이제 도형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는 그런 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갔어? 이렇게 상대도수 빈도라 그랬죠. 자주 출몰하는 반달곰 활동 빈도, 탐방로에 떨어진 거리, 즉 탐방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곰이 있을 상대도수가 물론 여기 10을 곱했네요. 100분이 되겠죠. 높아져서 곰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수가 무엇이 되냐면 거기다 100을 곱해서 확률, 가능성이 돼요. 가능성. 곰을 마주칠 확률, 가능성.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기 이제 교과서 2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63페이지. 교과서 263페이지 총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서 263페이지.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답을 보고 써주세요. 총 정리야. 1번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 우리 방정식에서의 미지수 x.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에서 미지수된다. 변수 x. 그 다음에 확률에서 별량 x. 이렇게 x가 달려있습니다. 두 번째, 줄기와 이끌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써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손이 써야지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매일 손으로 풀고 상상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줄기와 이끌림.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수 분포표. 도수는 사람의 수라 그랬습니다. 몇 명일까요? 곰이 몇 개일까요? 그 다음에 4번, 전체에 대한 비율, 총합에 대한 비율. 상대 도수.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 된다 그랬죠. 선생님 아까는 왜 그랬어요? 거기다 이제 100을 곱하면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하는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저기 2번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2번 아까 이제 반달곰이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어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20일 동안 강아지 분신 신고를 받은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돼 있으면 의미가 어떤지 알기 힘들어서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거 따라 그리기는 시간이 그러네요. 그래서 기간을 보통 10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이해하기 쉽게.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 물론 횟수, 빈도라고 표현합니다. 자주 나타나는 수, 도수를 조사했더니 벌써 6이나 5 여기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 그리면 더 눈에 잘 들어오죠. 아, 여기가 많구나.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했을 때는 넓이가 넓을수록 시각적으로 멀리 보이겠죠. 우리 아까 네이버의 영화의 별표처럼 멀리서도 많이 있는 것이 잘 보이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6이네요. 6. 그래서 20 이상 답을 말할 때는 단위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경우가 도수가 6으로서 제일 큽니다. 학교는 20으로. 마찬가지 그 아래 창의융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264페이지 마찬가지 여기서는 인구 뭐 연집껏 며칠째 지금 보고 있죠. 에서처럼 연령별 인구의 변화 해가지고 우리 그 아까 저기 여러 자료들 움직이는 거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그 움직이는 자료가 이제 하나의 평면에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이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2060년에 가면 이 위에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 사회나 시간적인 이런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하고 장사하고 취직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통계청에 다 있어요. 여기 국가통계 포털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 자료를 공개해 놨어요.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수학적인 통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저기 265페이지 스스로 평가하기 보겠습니다. 1번 주어진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보자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기와 잎 그림 써주세요. 첫 번째 줄기와 잎 그림. 두 번째 도수 분포표. 이것도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알기는 쉬우나 이렇게 놓으면 더 정확하게 원하는 계급으로 나누어서 등급 그레이드라고 했습니다. 분포 상태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히스토그램. 그래서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만든 것들만을 모양이야 어떻던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쓰는 말 지난번에 사진 잠깐 보여드렸었죠. 사회에서 쓰는 말하고 수학 시간에 쓰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서 선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얘는 언제 쓸까요? 얘는 선생님이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만 나타낼 때는 이렇습니다만 2개, 3개 또는 기간으로 나눠서 또는 나라별로 지역별로 여러 영역으로 나타낼 때는 빨간색 선, 노란색 선, 하얀색 선에서 서로 다른 집단의 성격을 비교할 때는 이런 것들이 표현해요. 여기다 겹쳐서 그리면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서 또는 고등학교에서 발표할 때 그러한 효과들을 상상해서 고려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수진이 내방 학생 25명이 바닷가에서 잡은 조개수를 조개를 잡았대. 이렇게 한 사람이 얘는 하나밖에 못 잡았네. 누가 제일 많이 잡았냐? 이렇게 데이터만 있으면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ABC를 완성하시오 하고 나왔네. 오른쪽 표가 만들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고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채워주세요. 부탁합니다. 0하고 5가 책에는 3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도 사실은 다 찾아서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7 헷갈리기 중복되거나 빠짐없이 조사해야 되니까 원래 데이터에서 동그라미 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를 하나씩 세죠. 6 4
3. 요 엄청 많이 잡았는데 이거 팔아도 되겠다. 20개씩 잡았으면 이만큼일 텐데. 야, 저게 냄비에다 끓여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래서 학급의 학생 수 25와 맞는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2번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5씩 했네요. 5씩 5개 차이로 했습니다. 뭐 10씩 해도 되겠습니다. 10씩 하면 계급이 몇 개 안 되겠죠. 2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 그러니까 여기 7이 나왔던 5 이상 미안합니다. 도수가 7인 계급인 5 이상 10 미만의 계급이 제일 적겠네요. 그래서 그때의 또 상대 도수는 어떻게 될까요? 7이니까 4 곱하면은 0.28이 되겠네요. 28%가 되겠네요. 3번 마찬가지. 해리맨앱은 40명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의 상대 도수를 구했다. 필요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답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의 총합으로 퐁당 나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결과만 써주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그 표 옆에다가 이 숫자만 써주세요. 4니까 40분의 4니까 얘가 분모예요. 총합이 0.1이 되네요. 0.1 써주세요. 그 다음에 0.225 0.3 40분의 1 10 4분의 1이네요. 0.25 그다음에 0.125 그래서 그 합이 상대도수의 합은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상대도수가 가능성, 확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비열 확률이 70%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다가 100을 곱한 거죠. 100을 곱해서 70%구나 말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나네. 2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이번에는 이걸 그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프를 주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읽기 전에 딱 보면 먼저 이번에는 책의 문제의 설명도 안 읽고 보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표나 자료를 볼 때는 그래프를 볼 때는 가장자리를 먼저 모아주세요. 상대도수구나. 이쪽은 계급이 되겠죠. 0, 1, 2, 3, 4, 뭔데 1씩 했네. 1씩 뭔데 권. 그럼 뭐겠어요? 책을 몇 권 읽었나를 조사한 상대도수 분포표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선이 남학생 파란색 이렇게.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빨간색으로 나타냈어요. 자, 자세한 값을 보기 전에 벌써 여학생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제일 높은 게 어디예요? 4.59 4 이상 5 미만이고 남학생은 3 이상 4 미만이니까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책을 더 많이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더 틀리죠. 너 몇 권 읽었니? 또 여기 그 짝으로 있던 여학생한테 너 몇 권 읽었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성격이 있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뭐라 했어요? 네이버에서 광고할 때 또는 여러분들 뭐 배달앱에서 랜덤으로 추천하는 것 같지만 그 서버 안에서 지역별로 이 사람이 남학생이니까 이걸 좋아하겠다. 그걸 먼저 추천을 위로 올려줘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구글에 로그인하면 여학생한테 필요한 광고들을 먼저 실어줘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독서량 한 달 동안 독서량에 대한 상대도수. 야, 선생님은 한 달에 한 권 보기도 힘든데 엄청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10년 전 100년 전 애들인가? 농담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1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비교적 책을 더 많이 읽는다. 아니네, 여학생들이 더 많이 보는데 왜? 땡. 아닙니다. 땡 한번 쳐주자. 오랜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듣는 것도 5권 이상 책을 읽는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이 야, 무슨 얘기야? 여학생이 더 많은데.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3권 이상 4권 이상 읽은 학생은 남학생이 더 많다. 그래프를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 계급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계급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많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맞는 것은 야, 옳은 것이 기억이래.
잠깐만, 무슨 얘기야?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구나. 남학생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학생이 비교적 책을 더 많이 읽는다. 맞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쳐주세요. 5권 이상이네. 이상. 이쪽이네. 이쪽. 5권 이상이면은 이쪽에 있는 학생, 이쪽에 여학생이 더 많지. 이쪽이. 그러므로 이거는 틀렸습니다. 땡. 그 다음에 디귿. 책을 3권 이상 4권 미만 읽는 학생은 남학생이 더 많다 그랬는데, 남학생이 더 많은데? 야, 여기서는 남학생이 더 많은데? 세 권 이상 4권 미만 읽은 학생 수를, 선생님이 실수했네.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상대도수만 나와 있으니까 실제 각각의 값, 상대도수 하나의 자료에 대한 값만 나와 있지, 여기 있는 이 남학생의 수와 여기에 해당되는 여학생의 수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명에서 조사한 건지 10만 명에서 조사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디귿처럼 말할 수 없다는 얘기네. 아, 그러네. 착각했습니다. 틀렸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보험회사에서 사고 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1000만원, 암 걸리면 1000만원 들어요, 보험 가입해야 돼.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래? 가입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암에 걸릴 확률, 또 요즘은 치료도 많이 되니까 높지 않아요. 교통사고, 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뭐 주식 투자하는데 여기다 투자하면은요 10배로 올라요. 10년 뒤에 10배로 올라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처럼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되겠어요. 아유, 틀릴 뻔했네. 틀렸네. 그래서 맞는 건 기억이에요. 아예 헷갈리니까 써주세요. 기억이 맞고 땡 쳐주세요. 선생님도 틀릴 뻔했는데. 다음 5번 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5번.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종이가 찢어졌지? 여기? 왜 찢어졌어 여기? 오른쪽 그림은 어느 드라마에, 아까는 넷플릭스, 지난 시간은 넷플릭스 살펴봤었죠. 어느 드라마의 시청률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시청률이 25%. 여기인데 이게 얼마나 올라가 있을래나 이게? 참 이상인 드라마의 편수가 전체의 30%. 힌트를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줄 쳐주세요. 시청률이 25 이상이 전체의 30%. 이 말이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또 얘는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얘는 여기에 대한 겁니다. 여기 계급에 대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도 헷갈려요? 여기 가서 25% 이상, 여기네요. 25% 이상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헷갈리니까 25% 이상 되는 사람의 수를 여기다가 도수를 한번 써봅시다.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몇 편인지 25에서 30이 3, 여기 위에다 써주세요. 3. 다시 그래프로 들어가서 써주세요. 책에다가. 책에서는 이제 설명이 말로 되어 있는데 숫자로 쓰겠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을 생각하듯이 여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3, 여기도 3. 그러면은 25% 이상인 경우가 6편이네요. 6편. 그럼 여기도 각각 도수를 써봅시다. 4, 2,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1명, 2명, 뭐 1편, 2편 그렇게 되겠죠. 도수니까 단위 없이 생각하겠습니다. 1, 2, 4.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X라 그래도 되고 물음표로 놔도 되겠죠. 3, 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X라고 놓을까? X. A라 그래도 되고 A라고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쓰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총 편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총 편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총 편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총 편수를 x라고 놓고
주어진 값에 아까 여기 두 개가 6이라고 그랬죠? 그것에 30%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 값이 전체의 30%라 그랬으니까 전체분의 그 도수 6을 x분의 6이 상대 도수가 얼마인지 헷갈리니까 곱하기 100으로 해서 100분율로 나타낸 다음에 이 값이 아까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30%라 그랬죠? 30%. 다 더한 이 편수가 3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30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30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x의 값이 20이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x를 x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a가 필요하니까 여기 25 이상 미안합니다. 20 이상 25 미만 여기를 a라고 아까 놨었죠. a 요 값은 요 아까 썼던 이 숫자들을 다 더한 값을 얼마가 되게 1번에서 구한 20이 되게 구해야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20에서 총 편수가 20이라고 아까 1번에서 구했으니까 20에서 얼마더라? 20에서 거기에 주어진 값들 나와 있는 값들을 빼면 여기 값들을 빼면 7이 되겠네요. 맞나? 찢어졌는데도 이렇게 나머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요 값이 7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네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통째로 계산하는데 몇 번째 얘기하면서 통각 생각하면서 줄기와 잇그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끝으로 방금 나왔던 도수 아니고 상대도수, 이렇게 5가지 중심이 되는 개념들 살펴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학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디 갔어? 마지막입니다.